네, 봅시다. 얘들아, 복소수를 배울 거예요. 드디어 나랑 새 단원을 나가게 됐구나. 네. 복소수부터 얘들아 우리 제대로 합시다. 공부를. 알겠죠? 제대로부터 하고요. 당연히 1, 2단원이 얘들아 너무 중요한 내용이 솔직히 많다. 1단에서 뭐가 중요하니? 곱셈공식, 변형식 이렇게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애들 있죠? 인수분해 너무 중요한데 더 이상 반복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교재 라이트센이나 이런 걸 하면서 습득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너네가 개인적으로 공부 좀 하시고요. 그 파트를. 그리고 항등식 솔직히 너무 중요하죠. 근데 진짜 항등식을 못 해집고 있는 거 알죠? 얼마나 아는지 너무 내가 그 현황을 아는 게 두려워서 못 해집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언급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뭐 할 거예요? 라이트셋 하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항등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왜 그게 중요해? 항등식 괜찮은 거야? 너무 좋아서 그래. 괜찮은 거야? 그 항등식 정도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나랑 안 하고 넘어갔던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 복소수부터는 제대로 공부합시다. 알겠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앞에 봅시다. 복소수가 앞에 단어보다는 쉬워.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쉬워. 복소수라는 거는요, 처음 들어보죠. 이제 뭘 배우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수의 체계에 대해서 끝판왕. 수의 체계 끝판왕 배우는 거야, 오늘. 그럼 더 이상 끝판왕이면 더 이상 뭐가 있어? 없어? 더 이상 뭐 없어. 끝판왕이야. 그게 대학교에서도요? 없어요. 이게 끝이거든요. 봐봐.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뭐 배웠는지 알아? 눈에서 보이는 것들만 다뤘던 게 중등 과정이야. 눈에 보이는 거를 다뤘다라는 것은요, 우리 여기 다 표시할 수 있는 수들만 배웠다는 이 소리예요. 이게 수직선이죠. 그래서 0이라는 거 초딩 때요, 뭐 분수 표현하는 거 이런 건데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수 표현해봤고요, 음의 정수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수 부분들은 모든 게 다 정복이 되죠. 수직선에서. 분수 형태가 됐다라는 것은 유리수도 모든 게 수직선 안에서 정복이 되죠. 너네 루트 2 표시했던 거 기억나? 루트 2 어떻게 표시해? 변이 일자리인 정사각형 가지고 1대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루트 2만치 내려서 모두 정복한 거야? 무리수도 우리는 정복한 거야. 우리 아까 언급했었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무슨 수의 체계라고 배웠다? 실수 체계라고 배웠어. 눈에 보이는 수들을 다룬 게 실수 체계야. 여기까지 얘기 안 돼. 그러면서 실수의 체계에 대한, 아까 실수에 대한 성질이 있다라고 했었거든. 실수의 성질은 어디서 나왔었냐면 제곱근이라는 개념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제곱근은 누군가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이 X값을 우리는 제곱근이다. A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배웠거든. 봐봐. A를 때에 따라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눴었단 말이야. A가 때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었고 0일 수도 있었고 음수일 수도 있었다. A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1이 되는 이런 사건들. X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필마일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0인 사건, 예를 들어서 X제곱이 0인 사건이야. X 어떻게 존재했어요? 0인 거 있었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케이스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요렇게 배웠어, 중학교 때. 왜? 실수의 체계만 다루기 때문에. X값을. 그래서 뭔가 결과값이라는 거 존재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그럼 A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이렇게 생겨야만 한다는 거야. A가 0 이상일 때만 만족하는 X값이 있다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X가 실수일 때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뭐여야 된다고?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중학교 때 배웠던 수의 체계야. 그래서 아까 설명 언급했었죠.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실수에 대한 성질은요, 중요한 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뭐야? 실수의 제곱은 범위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는 거. 두 가지라고 했었지. 나머지 하나는 다음 시간에 문제에 나오면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지금 내가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거 꼭 외워주세요. 실수의 제곱의 범위는 명확하다. 0 이상으로서. 오케이? 그럼 오늘은 뭐에 집중하는 거야, 얘들아? 중학교 때는 얘는 없다라고 배웠죠?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제곱해서 무조건 음수가 되는 수들을 다루겠다는 거는 아닌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애들도 있구나 라는 거를 오늘 좀 다뤄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수의 체계가 더 확장이 돼버린 거예요. 실수를 넘어서 더 확장된 수의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들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아. 우리가 배웠던 실수 체계는 눈에 보이는 수들만 다뤘던 영역이라며. 그럼 오늘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다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울 수는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수들 다룰 거라고.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없다 보니 크기 비교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크기 비교는 오른쪽으로 있을수록 컸었는데 여기 못 나타내다 보니 크기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수들 배울 거라고. 그러면은 보자. 수직선에서 나타낼 수가 없었다는 것은 좌표 평면에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는 수의 체계 오늘 배울 거라고. 대소관계 비교도 안 되고 나타낼 수도 없지만 존재는 해. 예를 들면요, 언제 복수수의 체계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전류의 크기. 너네 과학 시간에 막 전류 배웠니? 우리 눈에 막 전류가 막 통하는 게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과학 시간에 모여서 스위치를 닫아요. 불이 들어오는 걸로 확인을 해요. 막 이런 거 배우잖아. 이해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이 들어오므로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듯이 수학도 마찬가지야. 이런 체계에 대해서 오늘 다룰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네, 좋아해 주세요. 도대체 이걸 왜 배우나 싶은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수의 체계 끝판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쉽게 얘기해서 이 끝판왕은 뭐예요? 얘 이름은 기억해 주세요. 제발. 얘 이름이 복소수입니다. 뭐라고? 복소수라고. 봐봐. 복소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우리가 방금 다뤘던 이미 알고 있던 실수의 체계라는 것과 그러면은 눈에 나타낼 수 없어. 크기 비교도 안 돼. 그 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허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거는 너무 쉽죠. 이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 너무 익숙하죠? 이것도 이렇게만 쓸까? 유리수는 크게 양의 정수와 뭐 한 거예요? 나? 아니죠? 유리수 오케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구분이 됐던 거고, 얘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구분이 됐던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너무 잘 알아. 우리 이제 여기에 집중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자고. 새로운 허수라는 체계에 대해서. 허수의 맛보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허수가 무조건 이렇다는 게 아니고 맛보기라고 했어, 쌤이. 보자. 허수의 맛보기는 이거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들은 이제 존재한다라고 볼 거라고. 아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다라고 배웠잖아. 이제 얘가 우리가 약속 하나를 통해서 존재해버리게 됐어. 약속 하나를 통해서. 어떤 약속 하나만 있으면 이게 다 깨지냐면요. 다 성립되게 되냐면요. 딱 이 약속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제곱근 어떻게 풉니까? 풀마 루트 마이너스 1로 풀죠. 얘가 양수인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그럼 내가 이런 약속을 해볼게.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뭐로써? i로서. 이 수가 존재하는 수가 맞다면 이런 거를 우리가 허수단위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왜? 여기에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이런 게 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차피 마이너스 1을 기준 삼아 곱하기 누구 걸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잖아.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수단위로 약속하자 이 소리야.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약속을 해버리자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를 마이너스 1이다 약속하려면 이거는 풀마 i로서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이거지. 이해돼? 또 다시. 그럼 예를 들어서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됐어. 우리가 하던 대로 가면 x는 원래 풀마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일 거라고. 그래서 우린 앞으로 얘는 어떻게 약속하자는 거야? 풀마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루트 마이너스 1은 허수 단위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i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풀마 루트 3 i로 약속하자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어? 약속하자라고 했죠. 선생님이 약속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는 받아들여줘야 돼. 이해돼? 더 이상 딴지를 걸 수가 없는 정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왜 뚱해?
네. 우리는 예를 들면 약속한 거 뭐가 있을까? 초딩 때 분수는 기하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걸로 약속하자라고 해서 최대한 약분하는 말만 다 틀렸죠. 이거 막 시위한 사람 있어요? 왜 기하 분수입니까? 저는 곱하기 2한 걸로 나타내는 걸로 약속할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딴적한 사람 있어요? 없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루트 마이너스 1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i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걸 허수 단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얘들아, 허수가 결코 제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가? 그거는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게. 봐봐. 그래서 얘들아, 허수라는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야. i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야.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깔끔할 수가 있어. i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라는 것은 허수 단위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루트 마이너스 1은 허수가 될까 안 될까? 돼요. 우리 이거 뭐라고 약속하자라고 했지? i라고 약속하자라고 했거든. 다시 루트 마이너스 5 허수 맞을까? 맞아. 이거 어떻게 나타내자고 했지? 루트 5 i로 나타내자고 했거든. 받아들여주세요. 루트 마이너스 11은 뭐라고 약속했자고? 루트 11 i. 받아들여. 이거 막 12하고 막 이럴 수 없는 거야.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이런 거 받아들이는 게 너무 싫었어. 되게 고집스러운 선생님, 아이였어서. 이게 약간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들은요, 이런 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그랬어. 근데 애들은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이건 받아들여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활용 좀 해볼까? 루트 마이너스 10이 있나? 그게 몇 이? 루트 일단은 10이 i지. 근데 루트 12는 얼마니까? 2루트 3i니까 얘는 2루트 3i였던 거야. 이해돼? 봐봐. 이런 식으로 i를 쓰고 있으면 얘는 허수가 되는 게 맞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비단 얘만 있는 게 아닐 거야.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써볼게. 4 더하기 6i. 얘 i 쓰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i 쓰고 있는 수인 거 맞죠? 이해돼? 이런 수도 뭐가 된다고? 허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 다시 7 더하기 5i 이런 게 있어. i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수 맞죠? 즉 허수 단위를 포함한 수인 거 맞죠? 이런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라고? 허수라고 약속할 거라고. 그래서 허수는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다고? i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를 허수로 기억하는 게 좋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i도 허수 맞을까 틀릴까? 맞아. 근데 위에 거의 생김새랑 아래 거의 생김새가 살짝 다르죠? 이해돼? 위에 거는 딱 i만 단독적으로 쓰고 있는 수고 아래 거는 뭐야? 허수도 쓰고 있지만 뭔가 실수도 쓰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둘의 구분은 이런 용어를 통해서 구분을 해줘요. 위에 거 i만 쓰고 있는 허수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이름을 따로 정확하게 붙일 거고요. 그럼 얘는 뭐가 아닌?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서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줄 거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 10초 줄게. 정리해. 머릿속으로 지금 들은 거 정리해. 10초 줄게.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확실히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 수의 체계는 실수와 허수로 구분을 하는데 허수는 허수 단위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수다. 즉 i를 포함하고 있는 수다. 근데 i를 포함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11i, 2루트 3i 이런 식으로 i만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걸 우리는 순허수라고 할 거고 지금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서 실수와 i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수도 있어. 이런 수를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두 개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허수라고 표현한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순허수가 아닌 이 허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표현해 볼게요. 더 집중해서 표현하면 애들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얘는 실수인 수와 허수인 수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단위호수를 사용하고 있는 수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실수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요. 말 그대로 실수 부분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 실수 부분. 그럼 얘들아 여기 실수 부분은 얼마? 얘 실수 부분 얼마? 얘 실수 부분 얼마? 이렇게 우리는 약속할 거고요. 또 하나 약속할게요. 얘들아 집중하세요. i를 쓰고 있지는 않아. i 앞에 마치 개수처럼 쓰이는 마이너스 3과 같은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 겁니까? 허수 부분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i를 포함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i의 개수처럼 쓰이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약속한다? 허수 부분으로 약속할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 그럼 봐봐. 얘의 허수 부분 얼마? 얘 6. 얘의 허수 부분 얼마? 집중하세요. 얘의 허수 부분 얼마? 1. 1이죠. 얘의 허수 부분 얼마? 루트 5. 얘의 허수 부분 얼마? 얘 허수 부분 얼마? 그렇게 약속할 거라고. 얘의 실수 부분 얼마? 0. 없다는 0. 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허수를 애들아 이제 여기까지는 뭔 느낌인지 이해가 확실히 되니? 확실히 되니?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지워서 이렇게 좀 나타내 볼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허수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야. 허수는 뭘 사용해서 나타내는 수? i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수. 즉 허수 단위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수. i는 허수 단위라고 얘기하거든. 오케이? i의 개념이 이렇다고 했죠. 허수 단위로 루트 마이너스 1을 약속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i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수가 허수가 맞아요. 근데 그 구분은 허수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이 됐었죠. 첫 번째 어떤 허수? 순허수. 두 번째 어떤 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는 몇 i 이렇게만 표현이 됐다면 얘는 얼마 더하기 몇 i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봐봐. 이 둘을 다 내포하려면 허수의 기본 형태는 뭔 줄 알아? 이 둘을 다 내포하려면 허수의 기본 형태는 a 더하기 bi꼴로 생긴 걸 허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봐봐. 하지만 이 a와 b의 가능성에 따라서 두 개가 분명히 구분될 거예요. 우리가 a,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실수만 들어갈 수가 있어. a, b에 마치 i는 못 들어가고 루트 2가 들어가도 되고 루트 3이 들어가도 되고 3분의 1이 들어가도 되고 이런 실수들이 들어가지 i는 일단 a, b라고 보지는 않은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자 이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우리 a는 뭐라고 했었죠? 실수 부분이라고 약속했었고요. b는 뭐라고 했었죠? 오케이, 여기는 허수 부분으로 약속을 한번 해볼 거야. 근데 A, B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서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는 모든 게 문제로 나와. 내가 정리하는 모든 걸 너네는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거든 지금. 잘 받아들여주세요. 얘들아, 순허수는 통일되는 성질이 있었다. 순허수는 맞지? 루트 2i, 3i, 마이너스 7i 이런 거를 순허수라고 했잖아. 보자. 허수 부분들은 분명히 달라질 수는 있어. 근데 실수 부분에 대한 성질은 어때? 통일성이 있죠. 무조건 얼마? 0. 오케이. 따라서 a 더하기 bi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순허수는 뭐가? a가 0인 경우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얘기합니다. 단 i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 안 살아있어도 돼?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 그럼 b는 절대 누가 될 수는 없어요?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수 부분은 0이지만 허수 부분은 절대 0이 아닌 사건을 우리는 순허수가 되는 조건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 그럼 마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a-2 더하기 b 더하기 7의 i가 있어요. 이게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이 막 나와. 이해돼? 순허수 조건의 실수 부분은 얼마고? 0이고 따라서 a는 명확하게 얼마다? 2다. 근데 허수 부분은 무조건 살아있어야 하니 b는 절대 누가 될 수가 없다? 마이너스 7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꼭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허수가 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기억하자 이 소리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아래 것도 A, B의 특성을 잡아볼 수 있겠죠?
허수는 허수야. 허수나 허수라는 것은 I라는 건 살아있어야 돼. 근데 순허수가 아닌 거라는 건 반드시 어떤 부분도 존재해야 돼? 실수 부분도 존재해야 돼. 그럼 A의 특성은 0이 아니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근데 허수 부분도 존재하려면 B는 0이 아니다. 이게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봐봐. 이게 너네가 이해가 되면 우리는 이제 복소수까지 다 확장할 수 있어. 봐봐. 얘들아, 복소수라는 것은요. 실수도 내포해야 되고 허수도 내포해야죠. 즉 I가 있는 수와 I가 없는 수를 다 내포하는데 다 포함하는 게 복소수라는 개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복소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겨있을까? I도 포함해야 되고 I가 없는 것도 포함해야 되거든? 근데 그 포함은 방금 했던 이 원리처럼 조건만 붙여주면 전체적으로 뭔가 나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복소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긴 걸 복소수라고 할까? 복소수는 일반적으로 A 더하기 BI의 형태를 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A 더하기 BI의 형태를 복소수라고 하되 뭐가 되는 거예요? 케이스가 나뉘는 것 뿐이에요. 실수는 절대 I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실수의 체계는 뭐겠어? A는 상관이 없지만 B가 0인 사건들을 우리는 실수라는 체계가 구분이 됐던 것이고, 허수는 I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니까 뭐로? B가 0이 아닌 사건으로 구분이 되면 되는 거겠죠. A는 상관이 없잖아. 왜? A가 있으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이고, A가 없으면 순허수고, A가 있으면 이 아래 거에 해당이 되다 보니. 이해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복소수라는 체계가 가장 큰 체계인데 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낸다? A 더하기 BI로 나타낸다. 얘들아,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1차식은 AX 더하기 B로 약속하죠. 2차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약속하죠. 그렇게 약속하는 것처럼 복소수는 이렇게 약속함을 꼭 기억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 10초 줄게요. 내용 머릿속으로 정리 좀 해보세요. 교재에 얘들아, 너네 이거 파악 되겠니? 지금 쌤이 이렇게 쓴 조건들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야.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인데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해. 78페이지 복소수 그 박스 보면요. 뭐 옆부분에 B가 0,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고 이런 표시 다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긴 하거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 이 아래 써놔주세요. 그래야 받아들이기가 더 수월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됐어? 어느 정도 정리됐어? 확실해? 내가 정리됐으면 내가 지금 얘기할 게 너네가 얼마나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 근데 한번 이해 좀 해봐봐. 한번 이해 좀 해봐봐. 내가 방금 언급했죠. 누군가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됐어. 이때 x는 원래 필마 루트 마이너스 1로 존재하는데 얘는 우리가 허수 단위로 필마 i와도 같다 이렇게 약속하자고 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봐봐. 이 과정이 순방향으로 다 성립됐다면 얘는 역방향으로도 다 성립이 되어야 될 거야. 그 역방향의 성립을 쌤이 얘는 여기에 x자리에 한번 넣어보려고 해. 봐봐. 그러면은 플러스 i의 제곱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게 i였다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고. 다시 마이너스 i도 이 x자리에 들어갈까? 들어가죠. 우리가 알고 있던 원리 그대로입니다.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와도 같죠?
그럼 얘 실질적으로 i제곱과 같아요. 근데 i제곱은 얼마로 약속? 마이너스 1의 약속이다. 이해돼? 그래서 허수 단위를 기억할 때는 루트 마이너스 1의 i라는 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 두 개까지는 다 자동적으로 무조건 외워놔야 돼. 오케이? i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i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저기서 두 개가 더 붙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고요. 일단 루트 마이너스 1이 i야,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거기까지는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해보자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까지 괜찮으면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것도 이해가 되나 봐봐. 우리가 x제곱이 음수가 되는 사건의 중등 과정에서는 안 배웠어요. 근데 이게 성립하는 수가 있음을 여기서 배웠잖아. 근데 질문할게. 그렇다면 허수의 제곱은 무조건 음수일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사건이 있어. 그것들은 뭐였어? 뭔가 i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맞았어. 그렇다고 허수의 제곱은 무조건 음수일까? 그거는 아니야. 왜? 허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순허수가 있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다고 했어요. 순허수는요 뭐예요? a가 없는 bi의 형태였어요. b는 0이 아니겠지. 이해돼? 근데 내가 순허수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순허수를 제곱을 하면 b제곱에 i제곱 되는 것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i제곱이 얼마였어? 마이너스였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b제곱으로 b는 실수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잖아.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은 건 맞아. 왜 b는 0이 일단 아니거든. 이해돼? 순허수의 제곱은 음수가 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예시로 한번 풀어볼게. 예시로 2 더하기 i도 되는 거 맞죠?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그럼 내가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 그럼 완전 제곱식 갑시다.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앞뒤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되는 거 맞죠? 근데 i제곱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얘는 3 더하기 4가 되는 거 맞죠? 얘 음수일까? 우리는 i가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왜? 눈에 안 보여. 대소관계가 표기가 안 돼. 그냥 i의 수의 체계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둘의 합이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영역이야? 모르는 영역이야? 모르는 영역이야. 그럼 얘는 영문화 사탕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애거든. 이해돼?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허수의 제곱이 무조건 다 음수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럼 유일하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애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순허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가 순허수가 갖는 되게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야. 순허수의 제곱은 무조건 얼마다? 음수다. 순허수의 제곱은 얼마다? 음수다. 그럼 누군가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됐대. 그럼 그 x는 어떻게 예측하자고? 아, x는 순허수였겠구나. 이렇게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확실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나중에 문제를 살펴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럼 용어 하나만 더 통일시키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얘들아, 복소수의 일반 형태 어떻게 생겼다고요? A 더하기 BI. 보자. 지금 이제 허수를 넘어서서 복소수로 갑니다. 복소수의 일반 형태는 어떻게? A 더하기 BI라고 표현하는 게 복소수다. A는 무슨 부분? 실수 부분. B는 무슨 부분? 허수 부분이라고 했었다. 그때 이렇게 한번 가볼게. 얘들아, 2 더하기 3의 복소수 맞죠? 근데 내가 마치 여기에 부호만 딱 체인지식해서 2-3의 얘를 좀 써보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를 내에 뭐라고 할 거냐면요. 현례 복소수라고 약속할 겁니다. 무슨 복소수? 현례 복소수. 봐봐.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왜 나오냐면 약간 이런 개념이야. 우리가 아직 2차 방정식에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너네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니? 2 더하기 루트 3이 하나의 근이다? 그럼 또 다른 근은 우리가 뭐로 잡을 수 있었던 거 기억해?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잡은 적이 있었을 거야. 뭐 개수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등등 조건들이 다 만족하지만 그냥 가장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이게 왜 성립했었어?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비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맞아?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일 때가 하나의 근이면 마이너스일 때가 또 다른 근이다라는 느낌으로 루트 앞에가 부호가 다른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근이 성립한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 이 근을 뭐라고 하느냐면 켤레근의 관계라고 표현을 해. 루트 앞에 부호가 다른 이 근의 형태를 켤레근의 관계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해돼? 요런 느낌처럼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존재한다 이 소리야. 이번에는 뭐의 부호만 다른 거예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거예요. 실수는 통일이 되어 있는데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자고? 켤레 복소수라고 표현하자고. 그거의 기호는 어떻게 사용해서? 복소수 위에 발을 취함으로써. 그래서 위에 발을 취함으로써 2 더하기 3i의 켤레 복소수는 뭡니까? 얘의 부호가 다른 2-3i입니다. 라고 약속하자는 거지 이번에도. 얘까지 이해가 돼야 돼. 그럼 얘는 쉬우니까 몇 번 할게요. 4 더하기 7i의 켤레 복소수는 뭐겠습니까? 4-7i겠죠.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2i 마이너스 3의 켤레 복소수는 뭐겠습니까? 2i 마이너스 3. 집중하랬죠. 다시. 2i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3. 오케이.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3. 왜 민정아? 그 허수 부분. 맞아요. 핵심은 실수는 유지하되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는 게 켤레 복소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해야죠. 이해돼? 그러면 마이너스 3i 더하기 7의 켤레 복소수는 뭘까? 3i 더하기 7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한 번만 더. 4의 켤레 복소수는 얼마일까? 다시 집중. 4의 켤레 복소수는 얼마일까? 4죠. 허수 부분이 있어 없어요? 바뀔 게 없어요. 그래서 실수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무조건 뭐야? 자기 자신인 거죠. 마이너스 3i의 켤레 복소수는요? 3i 이렇게 가는 게 켤레 복소수에 대한 개념이다. 누구의 부호만 바뀌어야 돼?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야 돼.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돼요. 그럼 얘들아 넘어가서 하나 보자. 우리 81페이지 볼 거예요. 81페이지 생 돌아가면서 질문으로 풀 거거든. 1번 보세요. 성현아, 마이너스 5i가 0보다 작대. 성립이 될까 안 될까? 마이너스 5i가 0보다 작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봐봐, 느낌적으로 마이너스는 0보다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거든? 근데 얘는 판단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우리는 i가 0보다 큰 수인지 0보다 작은 수인지 0인지를 몰라요. 그럼 i가 들어간 수의 대소관계 비교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이해돼? 그래서 얘는 그냥 틀린 거야. i를 쓰면서 대소관계에 대해서 표현해? 그건 무조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 2번 범죄나 루트 9는 복소수니 루트 9는 쉽게 생각해서 3이죠. 3은 복소수야? 맞죠? 무슨 복소수야? 실수인 복소수야. 복소수는 크게 실수다 허수다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잖아. 그지? 맞아? 그때 3은 뭐야? 실수인 복소수가 되는 거겠지. 이해되죠? 3번 봅시다. 6i랑 3i의 대소관계 비교가 있어요. 진아 이거 성립될까? 아니야. i를 쓰고 있으면 앞에 개수가 크건 작건 뭐하건 간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4번 승준아, x제곱이 마이너스 1을 성립하면 x는 i다. 맞아 틀려? 왜 틀려? 오케이, 풀마 i가 정확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 과정은 뭐야?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과정이야.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이었을 텐데 얘는 풀마 i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풀마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3 마이너스 i가 있대요. 우영아, 실수 부분 얼마? 3. 허수 부분 얼마?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렇게 봐야 됩니다. 확실히 이해가 될까요? 얘들아 2번 보세요. 허수는 허수 중에서 순허수가 아닌 허수래. 허수였다는 건 일단 누굴 쓰고 있어야 돼? I. 그러면 일단 답은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 근데 순허수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살아있다? 실수 부분. 따라서 답은 몇 번? 그런 느낌이야.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가. 몇 시야? 44분.
네, 우리 연산까지 좀 가볼게요. 얘들아, 연산하기 전에 이런 개념을 볼 거다. 너네 무리수의 상등 배웠던 거 기억나? 상등. 근데 또 어려운 단어 써서 또 모르겠어요? 상등이 뭐야? 서로 상, 같을 등. 서로 같다. 복소수가 서로, 아니 복소수가 된다.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A 더하기 루트 B가 있대요. 2 더하기 루트 3이었대요. 상등이래요. 무리수가 서로 같은 형태래요. 따라서 A는 얼마? B 얼마? 이런 거 배웠었다. 진짜 쉬운 예제로 보면. 이런 거를 무리수의 상등이라고 했듯이 복소수에서도 상등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복수의 상등이라는 건 얘들아 뭐라고? 서로 같다라는 의미일 거라고. 그럼 진짜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볼까? 2 더하기 3i가 있는데 A 더하기 Bi랑 서로 상등 관계래요. 즉 복소수가 서로 같대요. 그러기 위한 A는 얼마? 2다. B는 얼마? 3. 여기 3. 이런 느낌이라고. 상등의 개념은 진짜 어렵지가 않죠? 한 번만 더 볼까? A-2 더하기 B 더하기 7의 i가 있는데 얘가 뭐 4 빼기 6i 그럼 이렇게 생겼단다. 복수수가 서로 같은 형태래요. 따라서 A는 얼마? 6일 것이고 B는 얼마? 마이너스 13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애들 이거는 좀 정확하게 기억해. 뒤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올 거거든. 3, 4차 방정식을 배울 때 그때 쓰이는 게 여기로부터 나오는 성질이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조건이 붙어서요. 등보다는 선생님 말하는 조건은 A, B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조건이에요.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A, B가 절대 실수였을 때만 성립되는 표현이다. 얘가 허수라면 갑자기 I가 뜬금없이 나오면 얘 이렇게 언급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말 이해돼 안 돼? 너네 선생님이 아까 무리수의 상등에서는 굳이 언급을 안 했는데 A 더하기 루트 B가 있고 2 더하기 루트 3이 있을 때 우리는 A가 2였고 B는 3이었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해돼? 근데 이것도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조건이 있을 때만 얘도 성립이 돼요. 얘 언제만 성립되는지 알아? 얘는 조건이 무리수일 때만 성립되는 형태야. 조건이 유리수일 때만 성립되는 형태라고. 왠 줄 알아? 내가 만약에 A를 루트 3으로 잡고 B를 내가 4로 잡으면 어쩔 건데? 등식이 성립하는데 안 하는데? 하잖아. 이때는 이거 성립 안 되는걸? 이런 발레들을 다 뭐해? 제하기 위해서 상등 개념은 뭐야? 조건이 제일 중요한 파트야. 상등에서는 답을 찾는 거는 너무 쉬워. 근데 뭐가 어려워? 조건을 기억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복소수의 상등은 조건이 뭐였을 때? 개수가 실수였을 때. 무리수의 상등은 개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유리수일 때만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3, 4차 방정식 배울 때 또 나와요. 지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복소수의 상등은 개수들이 실수일 때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애들아 연산은 정말 거저주는 파트야. 연산 쉽습니다. 느낌적으로 갈게. 연산 총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4층 연산이라고 초등 때부터 배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2 더하기 3i가 있고요. 4 빼기 6i가 있어요. 두 개를 더하고 싶대. 느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거진 우리의 느낌이 맞을 때가 많아요. 느낌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 같아?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맞아! 실수끼리 계산하면 얼마? 6입니다. 허수끼리 계산하면 얼마? 오케이. 야 이거에 대소관계는 비교는 안 되지만 이 정도 계산은 할 수가 있다고. 이해돼? 실수끼리 계산해서 6 맞고요. 3i 빼기 6i가 마이너스 3i 맞죠? 마치 i를 문자 취급하면서 연산하는 거랑 똑같다 이 소리야.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얘들아 2 더하기 3i라는 게 있는데 4 빼기 6i를 이번엔 빼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해야 될 것 같죠? 실수끼리 합시다. 2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2, 3i 더하기 6i니까 이거야. 마이너스 분배는 동일해야 하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설명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 다음 곱하기 가자. 얘들아 이제부터 집중. 2 더하기 3i가 있고 4 빼기 6i가 있는데 이거 곱하지. 일단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니까 뭘 먼저는 해줘야 돼? 전기는 먼저 해줘야 돼. 맞아? 그럼 이 입장에서 분배가 먼저 가주기는 해야 돼. 그래서 2, 4, 8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6i는 얘들아 마이너스 12i라고 쓰면 돼. 얘까지 괜찮아? 그 다음 그 아래 것도 똑같이 분배 가줘야 되겠죠? 3i 곱하기 4하면 얘들아 12i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니? 뒤에 것도 다시 쓰면 이거 마이너스 18i 제곱이야. 끝낼 거야. 마음 막 움직이지 말고 눈 막 흔들리지 말고 끝낼 거야. 몇 시인데? 20분. 아 저기는 55분에 끝나는 건데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우리가 정상이야. 알겠지?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우리가 정상이야. 우리 5분 더 있는 거야. 알겠어? 알겠냐고. 받아들여. 우리가 맞는 거야. 알겠죠? 봅시다. 아니 너네 동공 흔들려서 하나도 이해 못했지? 다 전개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근데 누가 보여요? i 제곱이 보여. 쌤이 루트 마이너스 1이 i였던 것처럼 또 하나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식 하나가 있다고 했죠? i 제곱에 대해서. i 제곱 얼마? 마이너스 1이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너무 소중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는 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로 바꿔서 풀어가줘야 되거든. 얘까지 이해했어? 그럼 얘들아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걸까? 플러스 18이 되는 게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8 더하기 18 하면 얼마? 26일 것이고 얘 계산하면 얼마? 오케이 빵. 따라서 답은 얼마? 26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곱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뭐다? i제곱이 발견돼. 그럼 무조건 뭐 하자? 마이너스 1로 곱해서 풀자. 나는 이 정도 연산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네가 이해가 되고 있니? 네. 확실하니? 네. 싫어. 나누기 해야 돼. 나누기 하자. 나누기 할게요. 우리가 맞다니까. 우리가 맞다고. 나 진짜. 나 선생님 한번 따져야겠다. 선생님. 저희 반 애들이 동공이 흔들려요. 어떻게 된 일이죠? 할게요. 얘들아 이것만 봐줘. 내가 부탁할게요. 얘들아 이거 나눗셈이죠? 내가 분전하는 게 분모잖아. 이해돼?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잠깐만. 이 나누기가 이렇게 소중한 애인데 너네 나누기 못하면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래? 네. 응? 너네 나누기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얘들아 네. 75페이지가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고민은 해와봐. 다음 시간에 내가 다 풀 생각으로 나도 올 거긴 하거든? 근데 너네도 고민은 해서 와. 네. 알겠지? 네. 오늘 나누기를 못했다고? 너네 너무한다. 나 숙제 너네 이거 알아먹어야 돼. 나 83페이지 153번까지만 낼게. 네. 공수일 안 까먹게 이렇게 쓸게요.